네, 저는 이 과학자이다 보니까 과일의 성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과일은 최고의 해독제이자 최고의 영양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일의 성분을 총 9대 영양소로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이 탄단지가 과일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모두 다 있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자,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해서 5대 영양소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6번째 영양소로 알려진 식이섬유, 장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죠.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장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이섬유까지 과일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자, 7번째로 또 아주 중요한 거죠. 물입니다. 수분. 인체의 70%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약 85에서 90%가 수분이죠. 네, 과일의 당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과일의 당분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거의 90%가 수분입니다. 좋은 물을 먹는 것, 과일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 자연이 만들어낸 좋은 수분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충분한 영양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8번째로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죠. 또는 항산화 영양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항암물질, 항염물질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채소나 과일에 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해서 암세포에 넣는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그리고 혈관 신생들을 막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기능식품이다, 보조식품이다 해서 다양한 항산화 영양물질들, 비타민, 미네랄들을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바로 이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은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 있지 않고 이 과일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색깔이 진할수록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빨갛고 노랗고 또 주황색, 보라색 이런 성분들의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몸이 빨리 노화가 되기도 하고 산화가 촉진이 되는데요. 운동선수들의 필수 식품이 이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산화를 막지 않고 계속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병이나 또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영양소로 효소입니다. 엔자임이라고 하는데요. 효소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소화효소일 텐데요. 이 생명체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효소 반응의 결과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살아있는 동물, 식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효소식품으로 발효식품, 효모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또는 산에서 채취한 나물들, 식물들을 가지고 산야초 효소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살아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역시 좋은 효소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열해서 밥을 만들고 국이나 찌개나 다양한 나물 다 익힌 음식들을 먹다 보면 효소는 다 파괴된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열에 의해서 약 42도가 넘으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굽고 끓이고 찌고 다 열에 의해서 가열한 음식들만 먹다 보면 당연히 효소 섭취가 안 되는 거죠. 효소 섭취가 안 되면 인체가 만들어내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또 가끔씩 비상시에 사용하는 이런 잠재 효소들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일은 총 9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수분, 파이토케미컬과 효소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너무나 잘 균형적인 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최소 하루 한 끼는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아주 강한 주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끼를 아침 식사로 드시면 아주 좋은 해독제가 될 수 있고요. 아침에는 배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해독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수분과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간과 장에 아주 좋은 해독을 만들어줍니다.
꼭 아침이 안 되는 분들은 최소 점심이나 저녁도 아주 과일 식사를 하루에 한 끼라도 꼭 실천해 보시면 얼마나 몸이 가볍고 또 속이 편하고 또 에너지가 생기는지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식사 하루 한 끼 꼭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적당한 식물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0% 식물식을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너무 강박에 시달리는 어떤 채식, 비건 이것보다는요, 적당한 식물식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식물식을 하실 때는 하루 한 끼는 과일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고, 건강을 좀 더 빨리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바나나 하나나 방울토마토 열 알 정도나 사과 반쪽이라도 식전에 과일을 꼭 드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식전에 과일을 드시고 일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혈당 상승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흰 쌀밥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중에는 신선한 좀 채소나 해조류나 버섯류의 음식을 좀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제가 문제점으로 양념이 강한 음식,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쌀밥을 많이 먹게 되죠. 만약에 집에서 식사를 저녁 식사라든지 또는 점심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신선한 해조류나 양배추찜이나 다시마나 쌈채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드시고, 또 버섯도 좀 소금 후추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간을 해서 드신다거나, 또 채소 볶음을 올리브유로 또는 들기름으로 이렇게 좀 볶아서 드신다라면 우리 몸의 위와 간과 장과 췌장이 아주 편안한 식사가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소화기관들이 과부하게 걸리지 않아요. 특히 과식을 하게 되면 췌장이 꼭 무리가 온다 그랬죠. 췌장암이나 췌장질환의 원인을 술, 담배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과식, 또 복잡한 식사, 또 우리나라 쌀밥을 많이 먹는 식사, 밥밥면떡을 많이 먹는 식사도 큰 몫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술, 담배를 안 해도 당뇨 조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거든요. 췌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위장, 간 이런 소화기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적당한 식물식, 아침과의 식사, 또 식전 과일, 또 신선한 식물 위주의 밥상을 차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췌장 튼튼 식사법으로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6가지 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해조류, 버섯류, 씨앗류 음식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어떤 비율로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과일류는 30%, 채소류를 30%, 통곡식을 20% 미만으로 드셔도 되고요. 나머지 해조류, 견과류, 씨앗류를 20% 정도 드시면 적절한 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율은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의사들의 의사, 또 약이 없이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로 알려진 조엘 펄먼이라는 이 선생님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반가웠던 게, 저처럼 과일류를 40%까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를 많이 먹고 나머지 견과류, 해조류, 버섯류 음식들을 드시면서 통곡식의 비율이 20% 미만이었습니다. 하루에 우리 한국인들은 삼시세끼 쌀밥을 먹다 보니까 곡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 조엘 펄먼 선생님도 제가 한국인들이 쌀 때문에 당뇨 인구들이 많은 게 아닐까라는 이 의문들을 같이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통곡식도 20%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비율로 먹게 되면 여러분 훨씬 속이 편하고 위, 장, 간, 췌장까지 모두 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건강한 소화기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게 바로 만성질환, 또 모든 대사질환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는 당뇨, 고혈압,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모든 질병들은 소화와 대사에 관련된 대사질환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하루 식단 구성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좀 간편하게 단순하게 요리를 많이 거치지 않은 식사일수록 더 췌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쓴맛과 신맛 음식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쓴맛이 췌장을 보호하고 또 신맛도 췌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쓴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음식은 여주나 방울 양배추, 도라지, 쓴바귀, 고들빼기 이런 나물들도 있는데요. 일본의 이 오키나와 쪽에서 많이 먹고 있는 장수 음식이 바로 여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먹는 음식은 아닌데요. 만약에 췌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여주라는 재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맛 성분도 췌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맛 성분, 토마토나 오미자, 매실, 천연 식초 이러한 신맛이 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이 재료들도 식단에 같이 넣으시면 췌장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상이 대부분 많은 양념, 또 많은 반찬들 다 가진 양념으로 요리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먹으면서 자연의 맛에 가까운 식사가 바로 사찰 음식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찰 음식이 영국이나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러 온다고 하죠. 양념의 원래 어원이 약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이 되게 하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양념을 삼았는데요. 사찰 음식은 자연의 맛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순하고 또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소도 살아있고 과식하지 않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인 밥상으로서 사찰 음식에 비슷하게 드신다라면 저는 이상적인 한국인 식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췌장을 좀 더 빠르게 밥을 먹으면서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저당도 과일로 500g 드시고요. 여기에 견과류 한 30g 정도를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당분이 또 없고 풍부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같이 공급해 줍니다. 아침에 먹어야 되는 저당도 과일은 사과나 블루베리나 키위나 토마토, 체리, 오렌지 이런 과일들을 드시면 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췌장을 강화시키는 쓴맛과 신맛의 재료들을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잡곡밥을 드셔도 좋습니다. 대신 잡곡밥을 드실 때 꼭 100번 씹으시고요. 또 현미 함량을 흰쌀밥보다 많이 올리시는 것이 좋겠고요. 귀리나 보리나 같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쓴맛과 신맛을 같이 드시는 방법으로 토마토나 방울 양배추나 고들빼기 이런 걸 같이 점심에 드셔도 좋고요. 저녁에는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시마, 잡곡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현미 잡곡을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볶음 곡식이라는 것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곡식을 볶으면 겉에 있는 거친 섬유질들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있으신 분들, 또 암으로 소화가 굉장히 힘들고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일반 현미 잡곡 식사보다 볶음곡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볶음곡식을 물에 좀 끓이거나 물에 담가 놓고 밥처럼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소화하느라고 힘든 식곤증이나 체력이 딸리는 거부한 상태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속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췌장 강화 식단으로 저당도 과일과 쓴맛과 신맛이 나는 이런 과일 채소류들을 활용하시면서 췌장염, 췌장암, 또 혈당 조절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안구건조증에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에 루테인이나 제아산틴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셔서 기능성 성분들을 많이 드시기도 하죠. 보라색 과일, 블루베리나 블랙베리나 이런 베리류의 과일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 꿀팁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약 재료가 필요합니다. 감초 1조각, 결명자 10알, 그리고 오미자 5알입니다.
이게 건조된 형태로 약재 파는 곳에서 충분히 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물 2리터에 넣고 끓여서 우려냅니다. 그냥 한번 확 끓이고 불을 끄시면 안 되고요. 한 30분 정도 약한 불로 오랫동안 열에 우려내서 다음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감초에 약간 단맛도 있고 감초에 여러 좋은 성분들, 또 결명자는 눈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나치게 드시면 안 좋기 때문에 지나치게 드시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열알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가 눈 건강에, 특히 안구 건조증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걸 아셨냐, 3일 만에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안구 건조증이 심한 편인데요. 이 물을 끓여서 하루에 6잔, 그러니까 물처럼 드시면 돼요. 물처럼 드시면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완화가 되실 겁니다. 또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도 고당도 과일로 인위적으로 당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고당도 과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자연의 산물은 가장 우리 몸에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준다. 자연의 질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원래 이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안전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종자가 당도가 높은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망고도 아주 편안하게 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크게 사람의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훨씬 쌀밥 위험하다. 항상 포도당이 많고 훨씬 많이 먹기 쉬운 것은 쌀밥이다. 이게 더 위험하다. 항상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인위적으로 추가적으로 당분을 더 넣은 과일들도 있죠. 예를 들면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거. 당분은 없지만 스테비아니까 안전하다 해서 딱 먹었을 때 옛날에 그 토마토 맛이 아닌 너무 단 이 토마토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요즘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씨앗 자체가 당분을 만들어낸 것은 괜찮지만 물 대신 스테비아를 섞은 물을 계속 준다고 하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 대신 스테비아 물을 줘서 달콤하지 않은 토마토가 달게 된 것은 뭔가 저는 직관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저의 직관을 사용한 결과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제로 슈거를 많이 찾아서 에리스루톨, 스테비아, 아스파탐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요즘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인공 감미료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연구 차원에서 보면 아스파탐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식욕 억제와 식욕 촉진, 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비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다, 설탕이 아니다 이렇게 1차원적인 사고로 보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몸은 항상 화학 구조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 당분, 저는 이것을 항상 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도 장기적으로는 시상하부에 문제를 일으켜서 비만을 유도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